경상도의 작은 농촌 마을, 진달래가 피어나는 1970년 봄날의 아침입니다. 춘식은 50대의 나이로 대대로 지켜온 땅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초가지붕 밑에서 잠을 자고 흙바닥에 맨발로 걸으며 해가 뜨면 일어나 들판으로 나가는 단순한 삶이었죠. 마당 한켠에 놓인 재래식 화장실은 여름이면 파리가 들끓고 겨울이면 엉덩이가 얼어붙을 것 같은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춘식 아버지, 오늘도 일찍 나오셨구먼. 이웃집 김씨가 논두렁길에서 춘식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춘식은 얼굴에 맺힌 땀을 훔치며 웃었어요. 농사꾼은 해보다 먼저 일어나야 제 몫을 하는 법이지. 자네 아들은 잘 있나?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네. 요새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나가고 있어. 춘식도 아들 영수를 생각했습니다. 고구마 몇 개를 팔아 겨우 모은 학비로 도시에서 대학을 다니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농사를 물려줄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어느 날 마을 이장인 박 노인이 읍내에서 열린 회의에 다녀와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걸 시작한다네. 시멘트와 철근을 나눠주고 마을길도 넓히고 농사법도 개선하면 잘 살 수 있다고 하더군. 이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 중 젊은이들은 기대에 찬 눈빛이었지만 춘식과 같은 나이 든 농부들의 표정은 미심쩍었어요. 봄이 오고 마을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마을 이장의 설득으로 주민들이 하나둘씩 새마을 운동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좁았던 마을길이 넓어지고 초가지붕 대신 슬레이트 지붕이 하나둘 생겨나는 모습을 보며 춘식은 묘한 기분을 느꼈죠. 춘식 아버지, 이제 생각을 바꿔봐요. 지붕만 바꿔도 비가 새지 않고 겨울에 훨씬 따뜻하다네요. 마을 사람들이 권했지만 춘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 집은 내 손으로 지은 초가집으로 충분해.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고 나도 이렇게 살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매일 밤 냄새나는 호롱불을 켜고 똥통을 비우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는 생활이 점점 고달프게 느껴졌어요. 영수는 방학 내내 마을에 머물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새로운 농법을 시도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춘식은 마루에 앉아 낡은 도시락통을 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쌀에 보리를 섞어 지은 밥과 간장에 찍어 먹는 무가 전부인 도시락이었어요. 여름이 깊어가면서 마을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정부에서 보급한 비료와 농약을 사용한 노는 벼가 더 튼튼하게 자랐고 새로 도입된 경운기는 농사일의 효율을 크게 높였어요. 하지만 춘식은 여전히 전통 방식을 고수했습니다. 춘식 아버지, 올해는 수확이 적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드릴까요? 마을 청년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춘식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걱정 말게. 내 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주변 논들이 푸르게 자라는 동안 자신의 노는 병충해와 싸우느라 힘겨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큰 갈등이 일어났어요. 새마을 지도관이 마을 공동 저수지 확장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계획에는 춘식의 논 일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내 조상 대대로 지켜온 땅을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요? 춘식은 분노했어요. 마을 이장이 나서서 설득했습니다. 춘식 씨, 저수지가 확장되면 가뭄에도 물 걱정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다 우리를 위한 일이니 협조해 주세요. 그날 밤 춘식은 홀로 막걸리를 마시며 괴로워했어요.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9월의 어느 날 마을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밤새 쏟아진 비로 강물이 불어나고
농과 밭이 물에 잠겼어요. 춘식은 한밤중에 빗속을 뛰어나가 자신의 논을 살피러 갔지만 이미 물이 무릎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이런 제기랄. 춘식은 비를 맞으며 절망적인 외침을 내뱉었어요. 아침이 되자 피해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수로를 정비하고 둑을 튼튼하게 쌓은 논들은 피해가 적었지만 전통 방식을 고수한 춘식의 논은 거의 유실되었어요.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 것이었죠. 영수가 소식을 듣고 급히 마을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춘식은 무너진 농토를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죠. 내 고집 때문에. 다 잃었구나. 정부에서는 태풍 피해 복구 지원금을 마을에 보냈지만 대부분 새마을 운동에 참여한 농가들에게 우선 배분되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게 어떨까요? 저와 함께 농토를 다시 읽어봅시다. 영수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춘식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망설임이 보였어요.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다음 날 아침 영수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춘식의 논을 복구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새마을 운동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까지 함께였죠. 우리 마을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마을 이장이 말했습니다. 춘식은 그 모습을 보며 뭔가가 가슴속에서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새마을 지도관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을 돕고 있었죠.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춘식의 논은 조금씩 복구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도움을 받던 춘식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 비료는 작물의 성장을 2배로 빠르게 한다네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지도관이 춘식에게 물었습니다. 춘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번 해볼게요. 영수는 아버지의 변화에 기뻐했습니다. 주말마다 마을에 내려와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농법을 배우고 적용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춘식은 점차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 갔죠.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을 때 마을에는 또 다른 변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부에서 마을 공동 창고를 지을 계획을 발표했고 그 부지로 춘식의 땅 일부가 다시 거론되었어요. 작년에 이어 또 내 땅을 내놓으라고? 춘식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영수가 아버지를 진정시켰어요. 아버지, 이번엔 다릅니다. 공동 창고가 생기면 우리 농산물을 더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어요. 모두에게 이익이 돼요. 춘식은 여전히 의심이 많았지만 마을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듣기로 했죠. 회의장에서 새마을 지도관이 상세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이 창고는 농산물을 저장하고 공동 출하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개인이 소량으로 판매할 때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춘식은 질문했어요. 그럼 내 땅을 내놓은 대가로 난 뭘 받게 되는 건가요? 지도관이 설명했습니다. 창고 이용 우선권과 함께 출자한 땅 면적에 비례해 수익금을 분배받게 됩니다. 며칠 후 춘식은 결단을 내렸어요. 좋아, 내 땅을 내놓겠네. 하지만 창고 운영에 내 목소리도 반영되어야 해. 공동 창고 건설이 시작되고 춘식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의 오랜 농사 경험이 창고 설계와 운영 계획에 반영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춘식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이듬해 가을 마을은 풍성한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농법과 기술을 적용한 농사는 예년보다 훨씬 많은 수확을 가져왔고 공동 창고를 통한 판매로 농민들의 소득도 크게 늘었어요. 춘식의 논에서도 황금빛 벼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농토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올해 수확량이 작년보다 2배나 됐어요. 영수가 기쁘게 말했어요. 춘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나쁘지 않구나. 하지만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 마을에는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시설도 갖춰졌습니다. 이제 아낙네들이 빨래하러 냇가에 모여 수다 떠는 모습은 사라졌지만 마을 회관에 모여 텔레비전을 함께 보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어느 날 정부에서 마을 발전 사례를 조사하러 온 공무원들이 춘식을 인터뷰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처음에 새마을 운동을 반대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변화는 두렵고 낯설었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변화를 거부하는 것보다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넓은 도로가 마을을 관통하고 현대식 주택들이 들어섰죠. 예전에 초가집은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마을 입구에는 전통 가옥 한 채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춘식의 집이었어요. 할아버지, 이 집은 왜 다른 집들이랑 달라요? 영수의 5살 된 아들이 물었습니다. 춘식은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대답했어요. 이 집은 우리 가족의 역사란다. 예전에는 모든 집이 이렇게 생겼었지. 여기 볼래? 이건 호롱불이라고 해. 전기가 없을 때 이걸로 밤을 밝혔단다. 아버지, 오늘 읍내에서 큰 소식이 들렸어요. 우리 마을이 농촌 관광 시범 마을로 선정됐대요. 영수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춘식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관광 마을이라고? 우리 마을에 뭐가 있다고? 영수가 설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초가집이 큰 역할을 했어요. 현대화된 농촌 속에 전통을 지켜온 가치가 인정받은 거예요.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 잔치를 열었습니다. 새마을 노래 잘 살아보세가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모두 따라 불렀습니다. 아버지, 생각해보면 참 긴 여정이었어요. 영수가 말했어요. 춘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변화가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 알았다.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의 뿌리를 잊지 않는 것이 진정한 발전이라는 걸. 마을은 이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곳이 되었어요. 농사는 현대적 방식으로 이루어졌지만 마을 축제와 문화는 전통을 지켰죠. 춘식은 종종 손자와 함께 언덕에 올라 변화된 마을을 내려다보곤 했어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우리가 지켜야 할 것도 있단다. 손자는 순진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화가 좋아요? 아니면 옛날이 좋아요? 춘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둘 다 소중하단다. 변화는 우릴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주고 전통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기억하게 해주지. 그 둘의 균형이 중요한 거야. 마을은 이제 새마을 성공 사례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춘식은 종종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변화 과정과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죠. 처음에는 저도 변화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요. 그러나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어느 봄날 춘식은 자신의 초가집 앞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할아버지 옆에 앉았죠.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새마을 운동에 대해 배웠어요. 선생님이 우리 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춘식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의 인생 여정이 이제는 다른 이들에게 교훈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생일 축하가 끝나고 춘식은 영수와 함께 마을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행복하세요? 영수가 물었습니다. 춘식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난 행복하다. 변화를 두려워했던 내가 변화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찾았으니까. 그들은 언덕 위에 서서 마을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잘 살아보세. 춘식이 노래의 한 구절을 흥얼거렸습니다. 영수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잘 살게 되었죠, 아버지. 춘식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래, 우리는 정말 잘 살게 되었구나. 하지만 기억하렴. 진정한 잘 사는 것은 물질적인 풍요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서로에 대한 존중을 지키는 것이란다. 밤바람이 불어오고 춘식과 영수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자국 뒤로 마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롭게 이어져 있었어요.